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달 10일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오는 6월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 심사 강화로 수백만 명의 자격 박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최저 지급액을 현재 월 $50에서 $95로 2배 가까이 높이는 법안을 가결 처리하고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달 10일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공무원의 96%, 뉴요커의 8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포함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뉴욕시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33만 1000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1780명은 결국 해고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 공립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들은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오는 6월 800만 명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 심사 강화로 수백만 명의 자격 박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뉴욕 주민 1980만 명 중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610만 명에 달했던 반면 2022년 12월엔 780만 명에 달해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7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일 뉴욕주의 2023-2024 회계년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로 인해 메디케이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944억 달러에 주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 비용을 제공해왔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주정부는 오는 4월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최저 지급액을 현재 월 $50에서 $95로 2배 가까이 높이는 법안을 가결 처리하고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지난달 26일 주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이루어지면 정식 입법됩니다. 이처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월 최저 지급액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수혜자 대상 월 $45 추가 지원금 지급이 이달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도 수혜자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줄어든 금액만큼 최소 지급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4천여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건물이 단 10초 만에 무너질 정도로 지진은 강력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점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진열된 물건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대형 건물이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7층 높이의 이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벽과 망루 등이 훼손됐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수도 앙카라와 인접한 레바논, 이스라엘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Deprem oldu. Depremden dolayı buradayız. Eşyalarımız yağmalanmasın diye geceyi burada geçirdik. 첫 지진이 발생한 지 반나절 만인 오후 1시 24분쯤 튀르키예 북북동부 쪽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이웃 나라인 시리아도 충격을 입었습니다. أولادي وأولاده يعني أسري بعدهم تحت الأنقاض ما في حدا يساعدهم ما في آلات ما في ولا شيء نحن كارثة كل طوابق نازلة فوق الأرض بشهر وثلاث شهور ما نطالعنا الميتين نحن كارثة وما في عندنا إمكانيات شيء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두 나라에서만 지금까지 3,600여 명이 숨지고 16,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오는 12일 일요일 해질 때까지 전국과 해외 공간에서 조기가 개항될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오는 13일까지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국제사회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EU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동맹국 튀르키예에 연대를 표명하고 긴급 지원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근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스웨덴과 핀란드, 에게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는 물론 사실상 전쟁 중인 시리아를 돕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파괴적인 지진에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deploying additional teams to support Turkish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address the needs of those injured and displaced by the earthquakes. U.S.-supported humanitarian partners are also responding to the destruction in Syria.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원에 나설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우선 구조대 100명과 군의 다목적 대형 수송기 2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튀르키예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며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 등 인도주의적 단체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Deprem bölgesindeki pek çok binada enkaz kaldırma çalışmaları sürdüğü için ölü ve yaralı rakamının nereye kadar yükseleceğini bilemiyoruz.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재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 51분쯤 LA 다운타운 길거리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을 발견했는데 이 여성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2시간여 만인 새벽 4시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다른 장소에서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30, 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습됐는데
첫 번째 피해자와 달리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지만 살해된 방식이 달라 두 사건의 연관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